안녕하세요. 머니인사이드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동산 파일럿 파이팅 팔콘입니다. 오늘 인천의 강남이라고 불리는 송도국제신도시에 저녁이 되어도 불 하나 켜지지 않는 아주 유령 건물이 있다고 해서 현장을 찾아보게 됐습니다. 현장을 와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건물이 사무실 바로 맞은편에 있는 데라 제 역시도 여기가 오피스텔인 줄 알고 지어지고 나면 많은 입주 세대가 있겠다 싶었는데 저녁에 다닐 때마다 보면 정말 몇 곳 불이 켜지지 않았었거든요. 입주한 세대가 없어서. 입주가 단순히 지연이 되는 건 아닌가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현재 이 건물이 입주한 지 1년 가까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공실로 방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가 이 현장이 어디냐면 송도 힐스테이트 스테이 에디션 신축 건물 현장 나왔는데요. 현재 이 건물의 외관을 보면 굉장히 예뻐요. 건물의 외관이 굉장히 멋있게 잘 지어져 있습니다. 들어가는 입구도 그렇고 중간중간 테라스 조경도 그렇고 피난 안전구역도 그렇고 굉장히 멋있게 지어져 있는데요. 딱 보면 여러분 뭘로 보이세요? 아파트? 오피스텔? 누가 봐도 여기는 오피스텔이나 아파트로 보여줄 겁니다. 근데 여기가 최근에 엄청나게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생활형 숙박시설 되겠습니다. 근데 생활형 숙박시설이 지금까지 문제가 됐던 곳들이 반달섬 그리고 거북섬 등 외곽지역에 있던 것들이 시대적 풍파를 맞으면서 거의 공실로 방치되다시피 했던 현장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제가 그래서 생숙의 무덤이라는 반달섬까지 갔다 왔었습니다. 그런데 송도에 있는 생숙은 조금 다를 거라 생각했는데 송도에 있는 생숙마저도 시대적 풍파를 비껴나가지는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현장을 도착했는데요. 현장을 조금 돌아보면서 이것저것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외관을 보면 와 굉장히 멋있죠. 진짜 잘 지어져 있거든요. 진짜 잘 지어진 느낌이 있는데 이 현재 입구 쪽에 보면 부동산 한 군데 빼고 전부 다 지금 1층이 상가는 전부 공실이고요. 건물의 외관은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건물 안쪽뿐만 아니라 바깥쪽까지 현재 상가들이 전부 다 공실입니다. 이게 단순히 입주 초기라서 공실인 게 아니고 입주 초기더라도 입주민들이 들어오면 거의 맞춰서 상가들이 들어오게 되는데 지금 입주하는 세대들이 없다 보니 거의 상가들도 공실로 유지되고 있고요. 송도에는 대표적으로 여기뿐만 아니라 반대쪽에도 가면 또 생숙이 있어요. 한라 웨스턴이랑 푸르지오라고 겉으로 딱 봤을 때는 오피스텔 같은 생숙이 있는데 거기랑 여기는 또 엄청나게 달라요. 거기는 평형이 굉장히 작게 뽑혀서 거의 한 개 방, 크면은 두 개 방 정도 해가지고 생활형 이제 호텔처럼 임대를 놓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1박에 5만 원 정도 하기 때문에 거기는 실제로 임대도 많이 넣고 관광객들도 많이 오는데 여기는 최고 작은 평형이 77제곱미터로부터 분양을 해서 호실들이 거의 아파트처럼 평형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단순히 임대를 또 놓을 수도 없는 거예요. 일단 현장 와서 보면 1층을 왔는데요. 1층에 지금 불이 다 안 켜져 있어요. 다 안 켜져 있고 여전히 공실이 있고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한 가족 보입니다. 여기가 준공 전이 아니고요. 입주한 지 무려 1년 가까이 된 곳입니다. 와, 일단 2층 한번 올라가 봅시다. 여기 너무하다. 생각보다 너무 썰렁한데? 여기 현재 2층으로 올라왔는데요. 물론 여기가 지금 생활형 숙박시설이기 때문에 상가들의 공실로 이 건물의 전체 공실을 판단할 수 없겠지만 현재 1층이라든지 2층에 상가들이 채워진 걸 보면 어느 정도 분위기인지를 판단할 수 있거든요. 이야, 그런데 전부 임대가 붙여져 있네요. 이야, 이 잘 지은 건물에 전부 다 공실입니다. 지금 공휴일이거든요. 여기 주중 아니고요. 공휴일인데 지금 제가 여기 1층에 30분 정도 기다리고 있는데 입주민이 아무도 없습니다. 인천의 강남에 난 송도에 있는 정말 이 멋있는 건물이 공실로 지금 방치되고 있습니다. 저도 이 촬영하니까 이 현장을 와서 이렇게 느끼지 그 전에 그냥 지나다니면서는 당연히 입주를 하고 있겠지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이렇게 돼 있구나. 야, 건물은 진짜 너무 깨끗하고 좋지 않아요? 와, 진짜 좋은데 한번 올라가 볼 수 있고, 와, 청소 완료 세대. 이렇게 보면 현재 현장이 비닐 하나 떼지 않는 안 떼어져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와, 야, 뷰 좋다. 와, 여기서만 봐도 느낌이 막혀있긴 한데 이 느낌이 다르죠. 그리고 저기도, 여기도 아예 비닐이 입주한 지 1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비닐도 뜯겨지지 않은 세대 되겠습니다. 와, 정면에서 보면 뷰가 진짜 예쁠 것 같지 않아요? 요 사이 뷰도 이 정도 느낌인데 꼭대기층에서 쭉 내려오면서 보고 있는데 현재 39층까지도 내려왔는데 여기도 지금 이렇게 입실이 되지 않은 이렇게 문에 보호치가 떨어져 나가져 있지 않습니다. 지금 보듯이 이야, 이렇게 잘 지어놓은 건물에 앞쪽에서 보면 뷰도 정말 예쁠 것 같은데 현재 입주가 전혀 안 돼 있는 상황을 볼 수 있겠습니다. 아, 전부 다 공실이에요, 이렇게. 와, 이렇게 잘 지어놨는데. 우리 사무실에서 딱 보면 딱 보이거든요. 볼 때마다 참 건물 되게 멋있다. 잘 지어놨다 이 생각했는데. 나도 진짜 분명히 이거 분양할 때 당시에 이거 알았다면 내가 신청했을 건데. 무섭다, 진짜. 이게 생각을 잘해야 될 게 분양받은 사람만 바보인 게 아니고 욕심 있는 게 아니고 지은 건설사도 지었을 건데 그 건설사 기획했던 사람들이 다 스카이 나오는 애들이란 말이에요. 다 연고대 나와서 수요와 공급 이런 거 다 공부를 해서 분양을 했을 거 아니야. 그런 대기업에서도 정말 고민을 많이 했을 거고 분양 받는 사람들도 물론 시기적 문제도 있었지만 정말 이제 그 중에서도 똘똘한 사람들 많이 했을 건데 이게 무서워. 나도 분명히 분양받았을 건데 했으면. 커뮤니티 시설이 3층에 있다. 와, 3층 여기가 커뮤니티 시설인데 완전 그림 되게 멋있다. 야, 이렇게 잘 지어놓은 여기 봐, 진짜 잘 지어놓지 않았어요? 너무 럭셔리하거든? 이게 지금 불 꺼져 있어서 그런데 불이 켜져 있었으면 진짜 럭셔리, 호텔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생활용 숙박시설, 호텔과 주거의 라이프를 같이 누릴 수 있다 이런 걸로 호텔인 건데 조금만 더 둘러보자. 와, 너무 잘 지어놨는데. 시설물 사용 클럽하우스인데 시설물 사용 금지라고 붙여져 있네. 스크린 골프도 안에 스크린 골프도 있거든요. 오, 저기도 뭐 있다. 야, 시설은 완전 멋있어. 체육관 봐. 와. 그리고 이쪽으로 보면 야외 테라스도 이게 퍼팅할 수 있는 데도 돼 있네요. 야, 4층에는 또 저렇게 공원이 되어 있나 보다. 위쪽에. 너무 멋있는데, 건물. 야, 여기 보면 또 밖에서 나와서 볼 수 있고. 진짜 집 좋다. 진짜 호텔 와 있는 느낌이긴 하거든요. 이렇게 잘 지어진 데가 1년 동안 이게 방치되고 있다니. 근데 이게 1년 만에 문제가 아니잖아요. 한 2년 더 걸리지 않을까 싶긴 한데 여기 야외도 원래 데크로 쓸 수 있었나 봐요. 와, 진짜 너무 럭셔리하게 잘 지어놓지 않았어요? 여기 보면 불이 꺼져서 그런 거지. 리셉션인데 지금은 운영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정말 잘 지었거든요. 이렇게 생활용 숙박시설을 딴 데는 주차장이랑 소방시설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확보가 돼야 되는데 그거를 고려하고 만들었던 마고에 있는 르웨르라든지 반달섬에 있는 힐스테이트 라군 같은 경우에는 용도 변경이 됐는데 이걸 만약에 해버리면 다른 지역들 생활용 숙박시설도 형평성의 원칙 때문에 다 해줘버려야 되는 거야. 그게 문제가 되니까 이게 해주고 싶어도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지금 이 보면 느낌이 너무너무 나이스한데 와, 이거 진짜 저 놀라워요. 저는 놀라울 정도로 너무 안타깝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 야외 테라스도 있어. 야, 잘 지어놨다 진짜. 야외 테라스 부분은 나왔는데요, 진짜 아파트처럼 되게 잘 지어놨죠. 되게 잘 지어놨는데 자, 이거 한 가지 보여드릴게요. 지금 여기서 보이는데 지금 저기 보이는 저기 보이는 저거 뭐야? 저것도 생활용 숙박시설이거든요.
저기 왼쪽에 그 노란색 벽돌 건물, 저것도 생활 숙박시설인데 저기 평수가 작아. 그래 놓으니까 진짜 에어비앤비든 삼삼엔투든 그런 데다가 숙박으로 나와요. 한 5만 원 정도 받고. 근데 여기는 그렇게 놓고 받기에는 너무 비싼 거지. 이게 송도에서도 오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5만 원 정도는 송도에서 정말 저렴하니까 저길 가는데, 또 한 10만 원 이렇게 되면 호텔을 가는 거예요. 물론 호텔을 더 비싼 데는 30만 원도 하지만, 그렇게 단순히 임대 놓기에도 호텔로 쓰기에도 되게 애매하긴 하다, 이런 거고. 여기 입주한 게 한 20%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가를 보면은 상가의 공실이 굉장히 많은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여기가 어떤 현장이냐면, 처음에 분양할 때 아주 엄청나게 핫했던 단지입니다. 처음에 경쟁률이 무려 107대 1까지 갔었고요. 펜트하우스 호실 같은 경우에는 약 1300대의 경쟁률을 기록할 정도로 굉장히 핫했던 곳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어마어마하게 홍보를 많이 했었죠. 홍보를 뭐라고 했었냐면, 프리미엄 7 해가지고 국제 업무지구까지 도보 200m면 걸어갈 수 있고, 그리고 커뮤니티 에디션에서 특별한 커뮤니티가 굉장히 잘 되어 있고, 브랜드 에디션에서 현대 힐스테이트에서 지은 곳이다 라고 해서 굉장히 좋은 곳이라고 홍보를 많이 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구조 자체를 보면 평수가 진짜 방 3개, 화장실 2개, 누가 봐도 주거용인 것처럼 분양을 했었던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 그때 당시 경쟁률이 거의 107대 1, 정말 펜트하우스 몇 개 세대는 1300대 경쟁률이 나올 정도로 정말 핫했던 곳이죠. 그런데 이게 현재 입주한 지 1년 가까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저녁에 딱 보면 저녁에 이 입주 현황을 정확히 보여주거든요. 그러면 불 켜진 세대가 몇 세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는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했던 현장이라서 현장 오게 됐는데, 막상 내부를 들어오고 나니까 그 썰렁함이 훨씬 더 심한 것 같아요. 그러면 더 이야기를 이어나가기 전에 지금 여기서 운영하고 있는 부동산이 있으니까 부동산 가서 얘기를 한번 나눠보고 좀 더 추가적인 말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번 가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뭐 좀 여쭤봐도 될까요? 이 펜트하우스는 1000몇 대 이것도 넘어갔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현장을 보니까 생각보다 공실도 많고, 지나다닐 때 보면 몇 개 호실이 불이 안 켜져 있어가지고 입주가 많이 안 됐다는 얘기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좀 분위기가 어떤가 싶기도 하고. 지금 현재로는 여기는 거진 소송 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거의 다 네. 소송 중이라서. 네. 그럼 잔금을 안 그래서 입주를 거의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안 한 거죠. 안 하시고. 네. 한 80% 정도가 그래요. 그냥 집단으로 아예 한 번에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예 입주 자체가 안 된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상가들도 위가 안 들어오니까 이건 사기 분양이다. 위가 들어와야 뭐 활성화되고 밑에도 상가가 사는데 아무것도 없이 이거만 들어올 수는 없지 않느냐. 사장님 장사하기 좀 만만치 않으실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네. 전체적인 분위기가 다 다운이잖아요. 송도 전체가 다 뭐 활성화되는 자리가 아니라서 자체 네트워크를 봐도 요즘 거의 뭐 몇 개 안 올라와요. 임대가 아니고 한 달씩으로 가는 거라서. 한 달씩으로. 반달섬 쪽은 거기가 라군인가 거기 용도 변경이 됐거든요, 생수기. 근데 여기는 그 경제청에서는 용도 변경 절차가 안 맞아서 좀 힘들 것 같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긴 하던데. 나름대로 여기 시행사든 대행사든 자체적으로 이렇게 노력을 하긴 하는데, 저도 이거 분양할 때는 그때 잘 몰랐는데 있어서 분양 받았을 것 같아서. 좋죠. 좋은데 그때 시절 같으면은 처음에 아파트가 규제를 하니까 오피스텔, 네. 오피스텔 규제를 하니까 할 수 있는 게 생수, 이렇게 하나의 전략이 바뀌었던 거죠. 임대도 못하고 대출도 안 되고. 아직까지는 활성화되려면 시간이 좀 걸리겠지.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생수 같은 경우에는 분양했던 가격에서 지금 한 거의 1억 가까이 지금 떨어진 걸로 보이긴 하던데, 거래 내부에 자체가 안 되죠. 아예 안 돼요? 누가 사겠어요 지금? 부동산까지 다녀왔는데요. 현재 저희가 느꼈던 공실 그 이유가 정확히 맞는 것 같습니다. 현재 80% 세대가 소송 진행 중이기 때문에 입주를 할 수 없다라고 하고요. 1층에서도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이라 1층 상가분을 전체 다 매입해서 재분양을 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소송이 이것도 잘해야 되는 건데, 건설사에서 정말로 이게 주거용인 것처럼 제3자가 모두가 인식할 수 있게 계속 얘기를 했다면 승소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소송 현황을 보면 별내역 아이파크 스위트, 그리고 힐스테이트 별내역, 그리고 수원에 있는 파비오 더 리미티드 지방에도 있는데, 힐스테이트 창원 센트럴 같은 경우에 수분양자들이 시행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에 있고, 오산에 보면 원고들이 전부 승소를 해서
분양을 돌려받은 케이스도 있긴 해요. 이건 역시도 소송 결과가 나와 봐야지만 알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긴 해요. 생활용 숙박시설이면 진짜 아파트랑 다를 게 없어 보이는데 들어와서 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게 호텔이란 말이에요. 호텔의 개념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호텔인데 우리가 영어로는 레지던스라고 하죠. 호텔에 숙박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구들이 있는 건데 엄연히 업무용 호텔 시설이기 때문에 전입을 못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전입을 못하게 되면 어떻게 주소지를 어떻게 넣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싱글이다, 우편물 같은 거 안 받아도 된다, 그러면 사도 돼. 지금 분양가보다 거의 1억 정도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자녀를 학교 보내야 되면 전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학교를 보낼 수 있으니까 전입을 할 수 없다. 그리고 이렇게 부동산 상승장에 편법적으로 분양이 되다 보니 실제 이걸 분양받고 전입을 해서 살게 되면 벌금이 나와요. 이게 공시지가의 10% 정도에서 벌금 나오는데 마곡에 있는 마곡 르웰이라는 생활용 숙박시설이 그거는 다행히 용도 변경이 된 데가 있어요. 거기는 공시가의 10% 정도 벌금이 나오니까 8억 정도 되면 1년에 8천만 원 정도 벌금이 나오는 거야. 그러면 이 건물 같은 경우에도 공시지가로 따지면 중간평형이 한 5억 정도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 만약에 내가 전입신고를 하잖아요. 그럼 1년에 5천만 원씩 벌금이 나와야 돼. 근데 살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게 용도 변경이라도 되면 좋겠지만 되지 않으면 정말 이게 정책적인 개선이 있지 않는 이상 쉽지 않아 보이긴 합니다. 네, 오늘 인천의 강남 송도에 불 꺼진 유령 건물이 있다라고 해서 현장을 둘러보게 됐습니다. 생활용 숙박시설 제가 몇 번 취재를 가면서 정말 쉽지 않은 부동산 상품이고 거기에 투자했다가 많은 이들이 고통받고 있는 현장을 봤는데요. 그래도 송도라는 입지적인 장점 그리고 생활 인프라 등으로 봤을 때 여기는 조금 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었는데 정말 마음이 더 아픈 현장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정말 나이스하게 잘 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입주를 한 세대가 없었고요. 제가 촬영하는 와중에도 지금 입주민을 한 명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장을 둘러봤는데 이 현장은 아마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 풀지 않으면 쉽게 해결이 되지 않을 것 같고요. 지금 80%의 입주민들이 소송을 하고 있고 그 소송 결과에 따라서 분양 계약금을 돌려받고 여기는 호텔로서 운영이 될지 아니면 폐소를 하게 되고 어쩔 수 없이 생활용 숙박시설로서 운영을 하게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현장인 것 같긴 합니다. 현재 나와 있는 매물은 한 시세 대비, 분양가 대비 거의 1억 정도 싸게 나와 있지만 아예 매수세가 없는, 누가 사도 전입도 할 수 없고 되팔기도 쉽지 않기 때문에 거래 없이도 스탑이 되어 있는 현장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긴급출동 1부에서는 송도마저 피해갈 수 없었던 생활용 숙박시설, 밤이면 불이 꺼져 있는 유령 건물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머니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 파이팅 팔콘입니다. 자, 오늘 인천 현장에 나와 있는데 오늘 이 현장은 무려 축구장 4개를 합친 규모의 아주 대형 상가를 지었습니다. 상가 점포만 해도 거의 800개인데 거의 유령 건물이 되다시피 한 현장에 오늘 나오게 됐습니다. 이름은 국제수산물 타운인데 인천항 근처고요. 현장을 도착했는데 이게 정말 이렇게 큰 건물이 놀랄 만큼 지금 공실이긴 해요. 거북섬의 아쿠아 펜랜드 생각이 나는 건물인데요. 맞아요. 아쿠아 펜랜드처럼 건물은 되게 크게 잘 지어놨는데 놀라우리만큼 현재 공실이긴 합니다. 근데 저희가 오늘 현장을 보여드린 이유는 이미 구도심에 굉장히 대형 복합 상가가 들어왔으나 아주 유형 건물로 방치되고 있는 것을 한번 보러 왔습니다. 특히 이 상가는 1층 분양가가 1억대였어요. 1억대 상가는 서민분들께서 정말 노후 생활을 대비해서 매입하신 물건인데 정말 전재산을 날리게 생긴 케이스 되겠습니다. 각 섹터별로 A, B, C, D동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장을 딱 들어가면 저번에 우리가 거북섬 갔을 때는 완벽한 공실은 아니었었잖아요. 근데 이 현장은 현재 완벽한 공실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수산물 시장인데 네. 생선 비린내가 나는 게 아니라 먼지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바닥도 보면 이런 이 바닥의 상태가 배수관도 그렇고 분양한 뒤에 한 번도 운영을 하지 않았던 곳 되겠어요. 지금 이 바닥에 보면 섹터별로 45, 44, 그리고
43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작아 보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일반적인 수산물 시장 갔을 때의 상가 하나 크기랑 되게 비슷한 거예요. 이런 상가가 무려 여기서 800개 호실 정도 되는데 290개의 호실 36% 정도가 미분양 상태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미분양이 중요한 게 아니고 64% 약 500개 호실은 이미 분양이 됐다는 거예요. 이거 분양을 받으신 분들 도대체 어떻겠어요, 이게. 미분양도 문제지만 분양을 받으신 분들조차도 아예 입점 자체를 안 하신 거네요. 지금. 그쵸. 저는 오히려 미분양인 거는 어쨌든 건설사의 무리한 투자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거를 분양 받으신 분들은 다 서민분들이실 건데 어떻겠어요. 이 한 칸, 이 40이라고 써 있는 게 이게 1억이라는 말씀이시죠? 이게 약 그때 당시 분양가 1억 2천 정도였다고 합니다. 지금 여기 한 섹터를 이렇게 보면 지금 이 섹터는 다 완성이 된 거예요. 배수, 수도 쪽, 배수하는 쪽, 여기 물 공급하는 거, 그리고 전기, 컨트롤 판넬까지 모든 게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완성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방치가 되어 있는 현장이 되겠어요. 지금 1층 이렇게 생긴 건물이 축구장 크기에 4개 정도 있는 거예요. 진열대 같은 것들도 이거 다 박살이 나 있고 1층은 수산물 도매시장을 하고 2층은 이런 걸 사가지고 먹을 수 있는 화로 도매시장이잖아요. 그 식당 같은 것들 그렇게 되고 3, 4층은 스크린 골프, 노래방 막 이런 것들을 하려고 했었대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렇게 돼서 아주 완전 멈춰 있는데 이게 무려 땅은 17,000평 그리고 지어진 지는 5년 정도 됐는데요. 공사비가 얼마인 줄 아세요? 투자비가? 피디님 얼마일 것 같아요? 2천억? 정확하게 비슷해요. 1,800억이 들어간 현장 되겠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 아세요? 여기 수산물 시장이죠. 수산물 파는 데죠. 자, 생선을 그러면 보관을 하려면 어떤 물이 나와야 돼요? 바닷물? 해수가 나와야 되죠. 근데 해수가 안 나온대요. 그거에 대한 분쟁도 되게 많았고 또 이쪽은 시행사 쪽에서 전체 임대인들의 동의를 받아서 운영을 하려고 했으나 운영도 하지 못하게 된 현장 되겠고요. 그런데 너무 가슴이 안타까운 거예요. 비단 이 현장의 문제가 아니고 모든 분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지금 보면 국제수산물타운 고수익형 성공투자 조감도만 보면 너무 멋있습니다. 축구장 4배 크기의 이 큰 건물에 캠핑 식당이 1층에 있고요. 커피숍 4층에 1개, CU 편의점 1개가 끝입니다. 와, 이게 도대체 누구의 잘못인지 모르겠어요. 와우. 와, 우리가 지금까지 현장을 탐사하면서 공실인 곳 정말 많이 보긴 했는데 이렇게까지 적막한 곳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죠? 이게 도대체 이게 누구의 잘못일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00몇 곳이 분양이 됐다는 거예요. 야, 이게 괜찮겠나 이래가지고 장견은 있네. 업체가 하나 있는 건 보이고요. 아이고 어쩌노? 지금 이렇게 되는데 3층 한번 가볼까요? 3층은 그래도 좀 사무실들이 좀 찾아 있어요. 그죠? 사무실 4층은 비었고 3층은 그래도 사무실들로 채워져 있는 거라서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3층은 다들 업무를 하시는 것 같으니까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2층을 지금 왔는데 어우씨, 무슨 이상한 소리가 들려. 2층은 1층보다 훨씬 더 공간이 넓긴 합니다. 그죠? 어우, 야, 단 한 번도 사용한 적 없었던, 와. 이 현장이 그런데 처음에 분양할 때는 조감도가 아주 멋있었어요. 스트리트형 데크로드 해가지고 4층 올라가면 각 층마다 다 연결될 수 있고 4층에도 공원처럼 만들었었고요. 4개 동으로 구성된 대한민국 수도권에서 가장 큰 수산물 시장을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었고 쾌적한 곳을 만들어서 시민들을 끌어들이겠다. 냉동 냉장고도 가장 최신식을 써서 생선에 대한 신선도를 유지하려고 했었다고 해요. 1층 이 조감도만 보면 정말 많은 가게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렇게 800개 가까이 되는 가게들이 정말 채워졌다면 아주 활성화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프리미엄 탑4라고 해가지고 최대 규모, 최적의 입지, 최고의 가치, 최신 시설이라고 홍보를 했었고요. 입지 여건만으로 본다면 그리고 위치 역시도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였던 건 사실인 것 같긴 합니다. 그렇게 분양을 하긴 했으나 이렇게 현재는
이게 공사를 다 마무리를 못하고 시공사가 빠진 건가요? 네, 이게 어떻게 됐냐면 처음에 시공사가 이걸 하고 나서 해수물이 안 들어오면서 처음에 이게 장사를 제대로 못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시행사가 1층 통으로 위탁 운영을 하겠다고 해가지고 동의서를 받아서 운영을 하기로 했어요. 근데 위탁 운영을 하려고 하면 또 초기 자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제대로 끌어오지 못하면서 MOU 체결했던 건 무산이 됐는데 그 임차인분들께서 야, 어쨌든 임대차 하기로 했으니까 그동안에 그 월세 주기로 했던 거 다 정산해줘 했는데 그게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통으로 운영하려고 했던 것도 안 되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도 개별적으로 운영도 할 수 없고 그런 상태로 돼서 이 입주민들께서 소송을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사 측에서는 돈이 없으니까 배째를 하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말도 안 되죠. 그렇게 해서 지금 이 큰 건물이 활성화가 전혀 되지 않고 일부 업무시설로 쓸 수 있는 상부층 외에 현재 목적성대로 운영하려고 했던 1층, 2층은 현재 이렇게 공실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이 영상을 통해서 보여드리고 싶은 건 이렇게 분양상가는 굉장히 조심을 하셔야 돼요. 겉으로 보여지는 단순한 몇 가지 정보만으로 이 상가가 정말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인천 어시장과의 시너지 효과를 내겠다고 했지만 또 어떤 면에서 보면은 결국 어시장에 있다 보니 또 다른 스팟을 만든다고 했을 때는 나눠먹기 형태밖에 되지 않다 보니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이게 만들어졌을 때 수요가 더 많아져야 되는데 수요가 현재 있는 수요에서 더 폭발적으로 늘어나기에는 솔직히 저희가 현장이 인천인데 서울 분들이 여기까지 오기에는 너무 접근성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도 노량진 수산시장이 되게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지만 다른 약속이 있어 가보지 제가 회를 사기 위해서 노량진까지 가진 않거든요. 아마 그러한 차원이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에 대한 오판이 있지 않았나. 그리고 이게 5년 전에 지어졌잖아요. 그때가 언제냐면 부동산 시장이 좋을 때였거든. 그러다 보니 이 수요와 공급이 아닌 부동산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약 500세대 가까이 분양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거품이 빠지면서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도 나빠지면서 이러한 현상이 발생을 한 것 같습니다. 여기는 아예 마감 공사도 안 됐네. 그죠? 이런데 어떻게 와? 천정도 지금 이거 보면 마감이 안 됐죠? 근데 공사가 어쨌든 좀 마감이 됐었어야 되는데 지금 이쪽도 와서 보면 팬이 그 덕트가 저렇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쪽 입구랑 이 면에서 보면 이게 다 마감이 안 된 거야. 여기 이 스팟에 또 엄청난 문제가 또 있어요. 이게 완공될 때쯤에 대출을 받았단 말이에요. 대출을 받았는데 여기 대출을 해준 게 인천 지역에 있는 은행권은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지방에 있는 은행권에서 대출을 해줬어요. 근데 대출을 해줄 당시에 여기 부실공사다 뭐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출을 해줬대요. 그래서 지금 약간 공분을 사는 건 거기서 이자만 받기 위해서 현장 실사 없이 대출을 해준 거 아니냐. 여기 인천 지역에 있었던 은행권들은 이 현장의 문제에 대해서 인지가 하고 있었는데 누군가의 잘못에 의해서 무리한 대출까지 나간 거 아니냐. 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분양받으신 분들도 고통을 받고 은행 대출권도 금융 문제가 생기게 된 그런 현장이 되겠습니다. 야, 그러고서 나와서 보니까 더 을씨년스럽긴 하네요. 그래. 아유, 마음이 너무 아프다. 어떡해요, 피디님. 여기 봐봐요. 여기 B동 같은 경우는 선어 해서 이런 시설이 진짜 하려고 했었었나 봐요, 여기. 남해 멸치 한 상자에 22,000원. 여기는 실제로 장사를 하시다가 빠진 것 같은데. 아예 장사를 못했대요. 이렇게 하려고까지는 했으나 운영잔금이 못 들어와서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수산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수산시장의 새로운 기준. 아무리 수요와 공급을 판단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아마 정상적으로 오픈만 했다면 또 다르지 않았을까요? B동은 약간 더 특성화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던 것 같고요. 생선적인 파는 데인가 보다. 그죠? 뭐 멸치, 생선 주고 있는 것들. 그래서 그 홍보할 때 최신식 냉동 냉장 시스템이 이런 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여기는 2층을 이렇게 올라가면 CU 덩그러니 CU 하나 있습니다. 승강기도 지금 당연히 운행 정지가 되어 있고요. 이렇게 가운데 올라가면 아이고
와, 공사비가 1,800억이었잖아요. 근데 이게 참 아쉬운 게 여기를 어떻게 활성화하려고 해도 주위에 여기가 너무 다 공장지대예요. 그쵸? 너무 공장지대라 뭘 할 수 있을까요? 고래 캠핑 식당은 엄청 커 보인다잉. 여기는 한 층 쓰는 것 같은데. 어. 1층. 한번 와보고 싶긴 하다. 오, 안에 잘 돼 있다. 섹터별로 이게 텐트 다 채워져 있고 느낌 좋은데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 운영 중이시길래 가게가 아예 빈 건 아니네요. 여기 라인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가공실은 아니에요. 다공실 아니구나. 통보물은 다 쓰고 있고. 아, 그럼 여기서 회 떠가지고 캠핑장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회를 떠가지고 저 옆 칸으로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A동 쪽은 그래도 수산물 시장 몇 곳을 하고 있는데, 아, 그래서 이 네이버 상에는 이렇게 이쪽 A동은 장사를 하고 있네요. 그죠? 그래, 이 정도 느낌은 돼야지. 아, 1층 고래마켓 수산시장, 식당가, 커피숍, 하늘공원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A동, B동은 조금 입점이 돼 있는 상황이고 장사를 하시네요. A동, B동 1층만 고래 캠핑으로 되어 있고 1층 수산물시장 일부 들어가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우와, 우와, 커피숍 진짜 큰데요? 우와. 네, 지금 저희가 건물을 갔다 왔는데 여기는 4층도 조그만 커피숍이 아니고 전체 층을 쓰고 있었어요. 근데 인터뷰 하시는 건 좀 어렵다고 하셔서 구체적인 인터뷰 영상까지 못 보내드리지만 생각보다 정말 한 개 층을 다 쓰고 있는 커피숍이 있으니까 한번 좀 와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A동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장사를 좀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번에는 저희가 지하층을 한번 와봤는데요. 그럼 여기 제 드림카가 다 있어요. 아, 그래요? 하나 원하시면 저 찾기는 없지만 하나 드릴게요. 제 마음속에서. 지금 보면 포르쉐, 벤츠, AMG. 근데 번호판이 없고요. 반대쪽에도 보면 저렇게 차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여기 현재 지하도 주차장으로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하고 이렇게 임대를 준 것 같아요. 이 섹터를 보니까 바로 붙어 있네. 이 섹터 자체를 저도 정확하게는 알지 못했는데 오니까 이 수산물 시장이 바로 붙어 있어요. 총합5시장이 저기 왼쪽 편으로 저렇게 있습니다. 뭐가 문제였을까? 착각할 만하긴 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 있으니까 이게 장사 또 잘 되니까 또 크게 지으면 더 깔끔하게 잘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긴 하네요. 차 세울 데가 없다. 아, 여기 차 세울 수 없으니까 이렇게 불편하긴 하다. 지금 저희가 돌고 있는데 차 세울 데가 마땅히 없긴 하거든요. 인천 총합5시장에 나와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차를 타면서 봤는데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 간단히 보면 건어물 파는 곳이 이렇게 되어 있고 장사 잘하고 있는데요. 오, 장사가 굉장히 잘 되고 있죠, 그죠? 굉장히 보기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여기 횟집도 신선해 보이네요. 되게 잘 돼 있다. 자, 이렇게 바로 근처에 있는 원래 인천 종합시장을 왔는데 저기는 생각보다 내부는 다들 깨끗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거와 비슷하게 또 하나 더 만들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악재가 겹치면서 저렇게 방치가 된 건물 같긴 합니다. 거기를 짓는다고 해서 이게 그쪽에도 과연 이 수요들이 더 넘어갔을지, 그리고 왜 그거를 계획을 했을지. 야, 근데 이게 지금 와서 보면 알겠지만 수요가 과연 넘어갔을까요? 시장 같은 데 보면 전국적으로 시장이 있는데 제가 고향이 진주잖아요. 진주도 딱 그런 데가 있어요. 옛날에 진주 중앙시장이라고 있었는데 거기서 약간 바깥쪽에 현대화된 시장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현대화된 시장을 만들었는데 막상 거기 사람들이 잘 안 가. 어쨌든 구도심에 있는 시장을 리뉴얼 해가지고 좀 깨끗하게 하면 거기는 쓰는데 이 시장 중에 새로운 섹터를 만들었다고 해서 거기가 잘 된 데가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 섹터가 전부 다 옮겨가면 몰라도 옮겨주고 나서 상인들에게 니네가 옮겨와 이렇게 했을 때는 새로 지은 섹터가 잘 되는 경우를 아직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지금 참가 투자를 하거나 초기 분양 받으신 분들도 이 섹터에 대한 이 홍보만 볼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렇게 새로 지어진 곳들이 잘 됐는지에 대한 판단을 한번 하긴 해야 된다. 그거 없이 단순히 이곳의 청사진만 보고 투자를 했다가는 너무 가슴 아픈 일들이 많이 발생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대표님, 그럼 지금 저곳을 분양받으신 분들이 이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래서 지금 피해 입은 사람들의
연합체가 있긴 해요. 소송까지 했는데 소송을 해서 이겼어요. 이기긴 했는데 시행사가 배째라라고 해야 되나? 시행사가 어떻게 갚을 능력이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승소를 했지만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현재 그런 상태까지 되어 있습니다. 국제수산물타운의 현황을 한번 점검했는데요. 축구장 4배 규모의 시설 중에 일부 입점은 해 있으나 3개 정도는 거의 공실로 방치가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었고요. 누구의 잘못이라고 쉽게 말을 할 수는 없겠지만 시행을 하고 수요와 공급에 대한 판단을 잘 못하면서 이렇게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원래 있던 인천종합어시장은 여전히 활성화되어서 잘 운영이 되고 있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저 건물을 정말 인천종합어시장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컨셉을 입혀야지만 정상화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요. 단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여기도 채워줄 수 있겠지라는 접근을 하게 된다면 끝없이 공실로 방치가 될 것 같습니다. 보조 시간이 5년 정도 지났는데 분양 받으신 분들이 소송에서 승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금액을 보상받을 수 없는 상황까지 오게 됐는데, 물론 시행사도 돈이 없겠지만 분양 받으신 분들 입장에서 이 손 쓸 방법이 없다라는 게 너무 안타까운 현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희가 이 제보해 주신 분과 전화 통화를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17년도 정도에 분양을 받아서 이렇게 계약을 했고요. 근데 계속 준공도 조금 밀리면서 뭐 그러다가 준공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었어요. 정확하게 1억 6,900 얼마인데 1억 7천이라고 생각하고요. 대출은 제가 8,900을 받았고요. 달달이 지금 5년 동안 원금까지 하면은 부담이 됐기 때문에 이자만 내서 한 달에 44만 원 이 정도를 달달이 내가고 있죠. 이거 일반 회사원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묶여도 버리니까 울며 겨자먹 계속 내고 있는 상태인 거죠. 왜냐면 그걸 또 안 내면 이제 신용불량자가 돼버리니까. 팔콘님, 근데 여기가 저렇게 타운을 새롭게 짓는다고 해서 기존에 이 종합어시장에 계신 분들이 옮겨가시는 게 아니고 거기를 새로 이제 사업을 하실 분들을 분양을 하는 거였잖아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과연 잘 됐을까요? 잘 안 됐을 것 같아요. 아마 새로 지으면서는 일부 넘어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아까 저는 저런 곳의 또 특징은 뭐냐면 건물이 굉장히 노후화돼 있죠. 관리비가 굉장히 저렴해요. 월세도 그렇게 많이 비싸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저렇게 큰 건물 들어가는 순간 깨끗하죠. 아까 B동에 에스컬레이터 있죠. 일단 건물을 딱 봤을 때 에스컬레이터에 있는 건물이 좋아 보이거든요. 그럼 항상 관리비가 비싸요. 에스컬레이터 그 관리비가 비싸거든, 유지비가. 그런 것들 때문에 아마 옮겨가기도 쉽지 않았을 것이다. 물론 일부는 옮겨가겠지만, 그런다고 했을 때 저기가 한 번에 채워지지 않았다면 쉽지 않았을 거고, 전체적인 수요로 봤을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에 있으신 분들이 이쪽으로 오지 않을 거잖아요. 그러면은 새로운 신규로 사업하시는 분들이 과연 저 큰 상가를 채울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는 저는 그거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대한 판단을 좀 미스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특히 이 현장에서 저도 보여드리고 싶은 건, 그 전에 저희가 보여드렸던 현장들은 전체 섹터였잖아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한 근린시설 구분 상가라고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거 할 때 구도심도 있다 보니까 그 상가의 장밋빛 미래만 보고 판단을 오판할 수 있어요. 신도시 할 때도 거기에 청사진을 보면 되게 좋아 보이잖아요. 근데 여기도 저 섹터의 청사진만 보면 되게 좋아 보이긴 해요. 그래서 혹하는데 꼭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내가 할 때 타 지역에서 타 사례에서 이렇게 옮겨왔을 때 활성화된 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꼭 따져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사전 조사를 했을 때 이렇게 기존 수산물 시장이 있는데 새로 지어가지고 활성화된 데를 잘 못 봤어요. 과거 사례 비교 데이터도 없이 업체 측에서 제공하는 청사진만 보고 투자를 한다? 좀 위험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안녕하세요. 머니인사이드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파이팅 팔군입니다. 오늘은 대도심 한가운데에 지금 뒤에 보이는 거의 준공을 앞둔 건물이 최근 부동산 시장 하락장 때문에 공사가 중단된 현장이 아니고요. 거의 준공이 80% 가까이 완공된 상태에서 22년간 중지가 되어 있는 사건 현장 되겠습니다. 일단 현장을 돌아보면서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났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저도 차를 운전해서 오면서 봤는데, 최근에 PF 사태 등으로 해서 최근에 멈춘 현장이라고 생각했는데요. 현재 22년 가까이 이렇게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거의 골조도 다 올라가 있고 유리도 끼워져 있는 현장이었는데 준공률 80%에서 멈춘 현장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 현장은 새로 신축을 한 현장인가요? 여기는 원래 예전에 금성연립아파트를 133세대 다소미 아파트라는 곳으로 재건축을 하는 곳이었었어요. 그렇게 해서
조합을 설립해서 공사가 진행이 되다가 중단이 됐습니다. 현장에서 느낌을 보면 와, 너무 안타깝다, 그죠? 진짜 거의 다 올라가져 있는데, 자, 일단은 여기 어디냐면 위치는 굉장히 좋아요. 주변에 아파트 단지도 굉장히 많이 있고 초중고 다 몰려 있고요. 오른쪽 편으로는 도시개발 사업이 진행되는 곳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단지는 이 대로변에 딱 붙어 있는데 지나다니는 사람들도 보면 펜스가 쳐진 지 20년 가까이 돼서 흉물스럽게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의 느낌을 보면 일부는 또 보면 저쪽 왼쪽에 보면 샤시가 녹슨 곳들이 굉장히 많은데 또 오른쪽은 보면 새로 한 듯한 느낌도 들고요. 정면에서 봤을 때 상가 같은 경우는 준공 마무리 단계로 보여지긴 합니다. 저희가 현장을 들어갈 수는 없어요. 지금 CCTV도 다 있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건 이렇게 해서 살짝 볼 수 있는데 볼 수 있는 건 없는 것 같고요. 이렇게 펜스가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여기가 사는 곳에 20년 가까이 이렇게 펜스가 쳐져 있다. 주민들의 고통도 상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 발건이 근데 이게 이렇게 20년 동안이나 방치가 될 수가 있는 건가요? 일단 여기 관련해서는 저희가 사전 조사를 조금 해본 결과 처음에 조합이 설립되고 공사를 하다가 자금난에 의해서 공사가 중단이 됐어요. 그리고 시공사가 유치권 행사를 했는데 또 문제는 여기가 토지가 완벽한 전체 토지 소유권자가 시공을 한 게 아니고 일부 지분권자가 시행을 한 걸로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당시 분양 홍보했던 것도 보면 시세가 한 채당 아무리 못해도 3억 정도 하는데 그때 당시 한 채당 1억 원 정도에 분양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기 분양까지 한 현장 되겠어요. 그러면서 일부 소유자분들은 형사 고소까지 한 상태고 그 현장인데 쭉 보면 지금 그 펜스가 이렇게 계속 다 쳐져 있거든요. CCTV도 있는데 여기 CCTV 선이 빠져 있다. 네, 지금 여기 현장에서 건물 바로 옆에 지금 미용실이 있는데 지금 어르신들이 한 10분 가량 나이가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아마 지금 저희 가면은 이 사건과 관련된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이쯤에 인터뷰를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아이고 어르신들 많으시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르신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바로 옆에 이 아파트 짓다가 중단됐잖아요. 야, 어떤 상황인가 싶어가지고 피해보신 분도 많다고 해서. 그냥 그 사람들 말로 다 망했다 그래요. 근데 지금 보니까 그 공사하는 사람들 공사하려고 시공사 와 있던데요? 그건 잘 모르고 하여튼 망했대. 저도 하나도 못 건지고 다 망했다고 그냥 저기 팔아먹은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내 집을 팔아먹었다는 게 무슨 말이세요? 원래 그거 빌라 때 살아가지고 아 거기 사셨었어요? 네. 그 빌라 때 사서 살았었어요. 네. 또 재가비를 냈잖아. 네. 근데 평수도 제일 큰 평이라 해놨어 우리는. 돈 다 냈었어? 다 냈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그건 다 내고 죽었어. 아 돈을 내셨어요 직접? 돈을 다 내놓고더니 돌아가셨는데 네. 우리 큰아들이 이제 돌아가시게 되니까 다 여기저기 전화를 해보잖아. 네. 팔아먹었더라고. 잠깐만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있고 원래 할아버지가 분양받았던 사람이고 그렇지. 이제 사망신고가 되잖아. 네. 그리고 사망신고가 되니까 이제 우리 아들이 여기저기 전화를 하니까 이제 그런 것도 다 나오잖아요. 그쵸. 근데 그 집을 누가 팔아먹었더라고. 누가? 그 선다가 참 별일다 보네. 한쪽에서는 고소한다. 그걸 찾아도 재건축을 해야 된다. 저기 전화는 와요. 그러고만 그냥 말고 있는데 어떻게 돼야지 몰라. 그러면 그냥 오래진 집은 그러면 너무 간 거네요. 어디 딴 사람 너무 갔는데 지금 빨리 해결돼야 되는 거니까. 다른 분들은 피해 보신 거 없으세요? 다른 분들은? 거기 이게 원주민들은 보니까- 다 그렇게 손해보고 있어. 그러니까요. 이게 보니까 근데 사기도 치고 막 그랬더라고요. 그러니까 집한테 중간 집주인이 네. 서너 명씩 된대. 중간 사람 어떤 사람들은 거기서 돈 빼다가 자기들끼리 논아먹은 사람도 있어. 나쁜 사람들 많아요. 나쁜 놈들이. 그걸 저기 조합원이라고 몇 사람 데리고 왔는데 왜 그 사람도 하나가 되질 않고 갈라져 갖고 그렇게 해놓느냐는 말이야. 그렇죠. 조합원 80명 중에서 많지도 않던데. 조합원 많지도 않아요. 빌라 조그만 2층 빌라였었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조합원이잖아. 근데 그 사람들도 갈라져 가지고 그냥
그래서 하나를 해야 해결한다고 구청장 있을 때도 그런 소리는 했어요. 병나도 죽은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그 소유자분 한 20분 가량은 돌아가셨다는 말씀도 있었더라고요. 많이 돌아가셨어요. 많이 돌아가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어르신들. 아유, 건강하시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터뷰를 하고 나왔고요. 지금 현재 여기 이와 관련된 곳이 2군데가 있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 또 심각한 게 이 20년 가까이 됐잖아요. 그리고 오래된 연립 빌려였다 보니까 나이 많으신 분들이 많으시고 전체 조합원 약 80여 명 중에 20여 분은 벌써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상속도 되고 사기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섞여 있는 현장이 되겠어요. 펜스가 지금 여기까지 쳐져 있고요. 와, 이게 저는 처음 왔을 때는 20년 동안 서 있는 현장이라고는 절대 생각을 못 했을 거예요. 알고 와서 봤으니까 그렇지. 현재 이 큰 건물이 20년째 방치되고 있습니다. 발코니 근데 이게 이렇게 문제가 있었으면 중간에 경매든 뭐든 좀 해결이 됐어야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 좀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아,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경공매 물건을 보면 이렇게 권리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해결을 해야 될 때 어쨌든 법원의 판결을 받아서 경매로 넘기게 됩니다. 그래서 해당 물건 같은 경우도 2014년도에 토지 일부 지분 건물에서 경매로 진행됐어요. 감정가격 350억 원에 시작됐던 게 84억 8,800만 원에 다웰 에셋이 낙찰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유치권 문제도 해결되고 모든 것들이 정상화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 또 한 번의 사건이 발생을 해요. 토지가 전체 토지가 아니었고 일부 지분이었던 거야. 그러면서 일부 지분을 정상화시키고 또 일부 지분을 다른 사람에게 매각을 하면서 정상화될 수 없는 사항들로 치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 또 사기 분양을 하면서 형사고소가 들어가게 되고요. 어쨌든 유치권 금액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 건물 등기부를 보면 굉장히 복잡한 물건이었는데 이 물건의 상태를 보여주는 건 이 건물의 등기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지금 이 등기부를 보면 저도 경매 투자를 하면서 이렇게 그 긴 등기부를 보기가 힘들거든요. 엄청나게 긴 등기부가 있다는 건 그만큼 권리관계가 복잡하다는 거고 지금 이 공고문에 붙어있는 이거 보이십니까? 유치권 이 자료를 보면 유치권이 정말 많이 어마어마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들 역시도 경매가 낙찰되고 모든 게 정상화될 거라 생각했는데 이건 역시도 정상화되지 못했어요. 지금 현장에 왔을 때 유치권 표식은 없기 때문에 유치권이 해결된 걸로 보여지긴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해결이 됐는지 공사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되는지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시공사의 부재, 조합장의 사기, 그리고 또 사기 분양 등 건설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사기가 일어났던 현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돌아보면서 입주민들 인터뷰 그리고 부동산 사장님들의 인터뷰도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저희 손님은 아니고요. 네. 아, 여기 이 현장 멈춘 것들. 저거는 우리 몰라. 그쵸. 아, 이게 저거 몰라.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 좀 여쭤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딴 건 아니고요. 아파트 짓담한 현장 때문에 잠깐 나왔거든요. 우린 더 모르지. 오픈을 안 하시니까. 오픈되어 있는 건 없고 네. 그냥 이렇게만. 통상 제가 이런 현장을 다녀보면 부동산 사장님들이 이런저런 말씀을 해주시는데 물론 어떤 면에서 보면 시간이 워낙 오래됐기 때문에 내용에 관심도 없고 이제 지쳐서 될 대로 되라지 라는 마음이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그 어떤 정보를 알기는 힘든 상황으로 비춰지고요. 제가 조금 더 돌아보면서 입주민 인터뷰까지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타까운 게 이제 압구정 현대아파트는 괜찮아. 그렇지 않아요? 솔직히 뭐 음마 아파트 지하면서 집값이 올랐잖아. 여기 그때 당시 분양할 때 3억이었어요. 아직도 3억대래. 이게 뭔 죄냐고. 이 보면 진짜 이렇게 상가는 거의 끝났어. 지금 현장에서는 생각보다 지금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전반적으로 이 사태에 대해서 다들 말을 아끼는 듯한 느낌을 받거든요. 근데 여기가 공사가 재개되고 분양을 한다 그래도 이미 이 연식이 20년이 지나버린 거잖아요. 어쨌든 들어올 수가 있을까요, 사람들이? 들어오긴 들어오겠죠. 왜냐면 주위에 생각보다 아파트 단지도 많고 입지적으로는 나쁘지 않으니까. 근데 가격이 문제죠, 가격이. 저는 그래서 인천에 그래도 신축 8세가 5억 정도는 하는데 골조가 20년 되다 보니까 완공이 돼도 매매 가격이 나오겠느냐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렇게 되면 제일 문제가 시행하는 사람도 단가가 안 나와서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왜냐면 이 현장이랑 새로 짓는 현장이랑 지금 여기서 마감하기에 들어가는 돈은 똑같잖아요. 근데 매가가 올라주지 않으면 과연 타산 수지가 나와서 공사를 할 수 있을까? 라는 퀘스천 마크가 좀 붙긴 합니다.
이 건물 이 뒤쪽에 보면 바로 왼쪽에 금성연립 재건축 비상대책위원회가 지금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기 한번 가서 얘기를 또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 뭐 좀 여쭤보려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더워라. 아 이게 도대체 2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아 이게 네. 이거 뭐 이야기하려면 아주 복잡해요. 그러니까 여기 그 중단돼가지고 뭐 고통받고 있다라는 소리가 있어서. 그 현장은 네. 그 조합원님도 계시지만 경매로 넘어갔어요. 소유권이. 네, 그때 보니까 84억 정도에 넘어갔더라고요. 그렇죠. 네네. 그런데 이제 연기를 받아가지고 실패를 한 게 제 조합은 그 사업권이 없으면 사업을 하기가 힘들어요. 조합이 망하면 조합도 망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합이 망했고, 근데 이제 더욱더 중요한 게 뭐냐면 조합원들이 뽑아놓은 조합장이라고 있어요. 네. 근데 그 조합장이 조합을 파산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래도 뉴스에 그거 나오더라고요. 조합장이 파산을 시켰다고? 그래가지고 대북 청구까지 다 파산이 돼버렸습니다. 이 사업권이 없으면 이 사업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 현장을 지금 내가 한 7, 8년을 거기 현장을 정리를 해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를 지었어요. 아, 그래서 지금 유치권 플랜카드 이런 게 없고 그런 거군요. 아, 그러면 거기 유치권이 없습니다. 전부 내가 처음에 유치권들이 입학해가지고 다 끄집어 내버렸고, 내가 한 7, 8년 전에 가서 싹 끄집어 유치권이 없습니다. 거기는. 그래서 제가 지금 그 소유권을 가져오려고 지금 계획을 다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결책을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 시간이 조금 걸리긴 하네요. 공매에 들어가서 기타 권리관계 정상화되어야 되고 허가권자랑 시공자 다시 선택해가지고 협의해가지고 마무리 지어야 되고. 그걸 공매를 안 하려고 법적으로 수의 계획을 해가오면 하나하나 법적으로 대법까지 가면 시간이 걸리니까. 맞아요. 그럼 진행되고 낙찰되고 정상화되려면은 내년 중반은 돼야 되겠는데요. 가시화가 돼서. 근데 이거 공사는 빨리 된다는 게 안에 거는 다 뜯어야 돼. 막 싹 뜯고 빼마 있어도 그러니까 이거 1년 안 걸린다는 거지 이거는. 그렇죠. 골조가 올라가 있으면 뭐 1년 안 걸리죠. 그리고 또 금방 끝나죠. 사실 길 피해자는 조합원이 피해자. 전에는 이 주민들이 1년에 뭐 한두 번 구청에는 이제 다달이 막 민원이 올라가니까 이 전체 상권이 다 죽었다고 올라가니까. 맞아요. 구청에 뭐 국회의원도 나서서 아니 내가 요번에 되면 꼭 이거 막 목숨을 걸고 하겠다는데 계속 그러겠잖아. 이게 법으로 이거 한 건 힘드나 봐. 그러니까 이제 의원, 국회의원 다 그 주민들한테 거짓말을 했으니까 그 사람들도 막 열심히 이거 하려고 노력해요. 그 사람들이 사무실 자주 와요. 빨리 누가 하든 해라는 거지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참 이런 현장이 드물 전국에도 드물 거야. 잘 없어요. 진짜 잘 없어요. 감사합니다. 네, 지금 인천 대도심 한가운데 20년 넘게 방치된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에 연락까지 했는데 복잡하게 얽혀있는 현장인 걸 알 수 있었고요. 핵심은 중간에 정말 시행하려고 했던 사람이 마음 먹고 지금 감옥에 가 있다고 하는데 마음 먹고 사기를 치면서 모든 게 복잡하게 얽힌 현장 되겠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끝이 날 것으로 지금 새로운 조업장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뒤에 수반되어 있는 많은 권리들이 있기 때문에 공매를 통해서 한번 권리들이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야 현장은 깔끔하게 마무리될 것으로 보여지긴 합니다. 할거님 근데 전국적으로 좀 이런 곳들이 많이 있나요? 전국적으로 이런 곳들이 되게 많이 있긴 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충북 제천에 광진 아파트라고 있는데 20년 동안 이렇게 현장과 같이 방치가 되다가 결국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와서 토지 수용 보상 재결 절차를 통해서 최근 마무리된 현장이 있긴 한데요. 일단 다른 곳을 떠나서 인천만 보더라도 11곳 정도가 현재와 같이 장기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곳들을 보면 미추홀구 용현동에 있는 공동주택은 약 26년 동안 방치가 되어 있고요. 1997년도에 부도가 됐으며 인천 동구 만석동에도 4층 다가구 공동주택이 2001년도에 부도가 나서 24년째 방치가 되어 있고 현재 대표적으로 10년 이상 방치된 곳이 11곳 정도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중간에 한번 부도가 잘못 나면서 유치권과 소유권, 허가권이 잘못 엮이면 이렇게 장기간 해결되지 않고 방치가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인터뷰를 통해서 들었겠지만 일반인들이 모르시는 소위 이 물건을 낙찰받았던 부동산을 조금 한다는 사람들도 모르는 특징이 하나 있어요. 토지가 있어요. 토지가 있죠. 건물이 올라가고 있어요.
이 상태에서 토지가 경매로 날아가죠. 경매가 날아가면 내가 토지를 낙찰받으면 모든 권한을 가져오는 것 같죠 라고 착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신축 증인 중에 경매가 진행이 되면 토지와 건물이 같이 경매로 넘어가면 이 건축물에 대한 허가권도 같이 넘어갑니다. 법상으로. 그런데 토지가 있고 건물이 올라갔는데 건물이 미준공 상태잖아요. 그 상태에서 토지만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면 토지에 대한 권리만 가져오고 건물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 철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온다고 하더라도 등기가 안 돼 있잖아요. 그러면 제일 처음 건축물을 지으려고 했던 허가권 있죠. 허가권은 따로 오지 않아요. 그게 한번 꼬이면서 그 시행사가 사기까지 치면서 완전히 이렇게 된 현장이 되겠습니다. 충북 제천 광진 아파트처럼 장기간 끝없이 방치가 되면 안 될 것 같고 경공매를 통해서 정상화 또는 지자체에서 토지 수용 보상 절차를 통해서라도 하루빨리 이 현장을 정상화시켜야 여기 원소유주 분양받으신 분들 그리고 주변 지역 모두 피해가 없이 생활을 할 수 있을 걸로 비춰집니다. 네, 안녕하세요. 파이팅 팔콘입니다. 오늘 이 현장은 운염도에 나와 있습니다. 폐허로 방치된 빌라에 사람이 거주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사기와 개발 계획들이 맞물리면서 고통받는 이들이 있다고 해서 현장 작업차 나와보게 됐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곳은 운염도라는 곳인데요. 저희 뒤로 보이는 이게 빌라가 6개 동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가 어디냐면 영종도를 넘어가는 영종대교 다리 밑 바로 아래쪽에 있는 빌라 단지 되는데요. 현재 지어진 지 20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방치가 되고 또 왼쪽에 보면 바로 고압 철탑이 있습니다. 이 현장은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데 준공 허가가 났다. 도대체 어떻게 사람들이 살 수 있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경매로 진행이 되고 분양했는데도 사기당하고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 곳 되겠습니다. 영종도에서 인천대교를 넘어갈 때 왼쪽에 보면 혹시 PD님 한상 드림 아일랜드라고 들어봤어요? 저희 지난번에 영종도 리조트 촬영할 때 들어봤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영종도를 딱 지나갈 때 영종대교에서 왼쪽을 바라보면 현재는 지금 골프장이 들어서 있고 대규모 개발 계획이 잡혀 있는 곳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섹터도 최근에 도원그룹에서 개발을 할 거라고 장밋빛 개발 계획이 나와 있는 곳 되겠어요. 인천공항을 갈 때 왼쪽을 보면 있는 곳인데 거기에 지금 이렇게 20년 가까이 방치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현장을 다 둘러보면 건물이 1개, 2, 3, 4, 5, 6, 7, 8개 동이 있고요. 지금 딱 들어오자마자 보이는 이 건물은 유치권 황제 중이라 되어 있고 완전히 공실로 폐허로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피디님 저 보이세요? 저기에 2층에 샤시가 새로 되어 있어요. 사람이 살고 있다는 거고 지금 또 저기도 보면 포터가 2대 차량이 있습니다. 사람이 살 수 있을 만한 곳인지 저 건물은 완전 공실로 방치되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이 건물만 봐도 몇몇 개 뜯겨져 나가 있는 게 뜯겨져 나가 있고 저기도 보면 상층부에 뜯겨져 나가 있고 저기 위에도 보면 뭔가 이상한 것들로 막 되어 있습니다. 야, 이게 놀라운 현장이 알 수 없는데요. 와, 저거 봐요, 피디. 근데 여기 저기 에어컨이 있는 걸로 봐서는 저 집에 사람이 살 것 같고 1층에 지금 개가 있고요. 왼쪽에 보면 저거 시골집에서 보던 가스 빼는 거? 그게 있거든요. 지금 사람이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멍멍이가 꼬리를 살랑살랑살랑 흔들고 있어요. 와, 여기 어쨌든 저기 지금 2세대, 여기는 1세대인 것 같고 이쪽으로 더 돌아오면 땅 바닥도 이렇게 다 망가져 있거든요. 여기도 1세대 살고 있다. 저기도 지금 샤시가 이게 아마 경매로 낙찰을 받고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사람이 다 살고 있구나. 여기 외부인 무단 출입으로 1개 세대만 있어요. 지금 201호 1개 세대만 있고 아마 1개 세대 들어간 사람이 자기만 들어가려고 열쇠로 해놓은 것 같고요. 팔콘이 근데 여기가 건물이 부실해 보이는데 많이 부실해 보이죠. 저기도 다 떨어져 있어. 근데 이게 준공 허가가 날 수가 있는 건가요? 안 그래도 그때 당시에
이게 전기, 수도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그래서 준공 허가가 나면 안 되는데 준공 허가가 났다고 했고, 그때 당시에도 문제가 돼서 이게 알아본 결과로는 해당 기관에서는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어떻게 전기, 수도가 안 되는데 허가가 나왔겠느냐. 들어가긴 들어갔었다라고 대답을 했었는데, 여기 돌아보면 발전기가 비치된 있는 곳도 있어요. 그런 것도 있을 정도로 어쨌든 허가가 나긴 했지만 준공상의 문제가 되게 많았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도 보면 준공이 당연히 안 나야 될 것 같은데 났는데 되게 많죠. 뭐 예를 들어서 복도 크기도 안 맞고 누수도 있고 하는데 해당 관청에서 승인을 해줘가지고 입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여기도 아마 그러한 것들이 일부 애매하게 엮여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스통을 직접 그러니까. 사다가 깔아 놓으신 건가요? 그런 거 같아요. 이게 도시가스가 들어올 수는 없을 거고, 이렇게 가스통을 배달을 시켜서 이렇게 연결을 해 놓은 것 같거든요. 여기 보면 1층이 보이거든요. 보이는데 이게 사람이 계속 거주는 안 하고 거주를 하는 듯한 느낌이긴 해요. 카페트는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계속 거주하는 느낌은 아니에요. 여기 오면 이봐요. 이렇게 발전기도 이렇게 있어요. 발전기. 그런데 조금 전에 아까 거기가 계속 거주한다고 보기에는 비닐이 안 뜯겨져 있어.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비닐이 안 뜯겨져 있는데 낙찰 받고서 낙찰 받으신 분이 임대를 놓으려고 아마 수리 세팅해 놓은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봐봐. 여기 보면 초인종도 없어. 이게 빌라 받으시고 지금 뭐 개발 보상 문제도 되게 많잖아요. 애로를 겪으시는 분들이 있고 뭐 시행사가 사기를 쳤다 막 그런 게 있어가지고 혹시 뭐 어떤 일이 있는지 현장 점검차 오게 됐거든요. 갑자기 너무 더워가지고 죄송해요. 경매를 받아 들어온 거니까. 아 맞아, 경매 냈더라. 아 경매 받아서 들어오셨구나. 그 10년 전에 경매를 해가지고 들어온 거야. 아마 투자 목적으로 저 했는데 골프장이 자꾸 건너져지니까. 아 그렇죠. 그래도 지금 이제 골프장 들어오던데요. 지금 이제 몇몇 시즌에 저 개장했어요. 그거 이제 전기주 사실 생겨서 왔다 갔다 하니까. 근데 집 상태는 좋네요. 1층은 이 좀 장마철에 되면은 바깥으로 습도가 많아가지고 습도가 많아가지고. 문을 갖다 공기좀 통하고 문을 열어놨지만은 그게 더 습도가 쫙 차버리는 거야. 그래서 문을 다 닫아놓은 거야. 도배가 해놓은 것도 다 떠버려서 1층은 습도가 많아가지고 축축해. 그러면 이거 낙찰 받고 나서 들어오시기 많이 힘들지 않으셨어요? 여기 뭐 전기라든지 수도 이런 것들. 그것 때문에 한 10년 동안 저 했었거든 거죠. 아 그래서 한 2년, 3년 전에 해결이 된 거예요. 아, 고생 많이 하셨겠네요. 힘들었죠. 수고하고 끝내라고. 그럼 사장님 저기 보니까 여기 앞에도 한 집 사고 저기도 한 2분 사시는 것 같고 다 이게 경매 받아서 들어가서 사시는 거예요? 경매 받은 사람도 있고 여기 공사에 한 사람이 공사비 못 받아가지고 3억으로 받은 사람도 있고. 근데 이게 처음에는 이게 3억을 시키면 공사도 3억 받은 사람들은 뭐 경매에 뭐 도천적인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 공사비로 또 3억 받은 사람도 있고. 엄청 억울하죠. 그러니까 막 대여해가지고 이걸 판다고 해도 뭐 지금 1억 5천이 내리가 되는데 2억을 받아 해도 3억 받은 사람 2억에도 안 팔지. 그렇죠. 그 사람들은 3억, 4억, 5억이 되면 살까 그렇죠. 안 되니까. 네, 이렇게 지금 현재 전문자분을 한번 만나 뵙고 여기까지 나눴습니다. 저분은 10년 전쯤에 경매를 이미 낙찰을 받았고 입주하신 지는 한 2, 3년 정도 되셨다고 하시고요. 다행히 그냥 본인이 실거주하기 위해서 거주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집 내부 상태는 뭐 수리를 하고 나니 누수가 있거나 그러지 않고 정상적으로 보였고요. 지금 이 주위에 나머지 세대들도 건설업자가 대물 변제로 받아서 거주하시는 분도 계시고 경매로 받은 분도 계시고 지금 아까 에코비오스 사업 해가지고 도원그룹에서 협상을 하는 곳은 이 동은 아니고 현재 앞동 정도만 협상을 해서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마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대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운영도 채권도 처음에 이게 뭐 항만 사업에서 개발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틀어지면서 그리고 건축을 하면서 분양이 잘 안 되니까 대금도 납부할 수 없고 건축 관계자와의 관계도 안 좋아지고 그러면서 건축물도 제대로 완공이 안 된 상태에서 허가가 나고 지금 아까 얘기 들었지만 최근에서야 수도와 전기가 해결이 됐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총체적 난국이 맞물려서 돌아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계속 경매 진행되고, 아까 그분도 얘기 들었지만 또 막연한 기대감이라는 게 당시에 받았을 때도 한상할리는 빨리 될 줄 알고 받았는데 아직도 안 되다 보니 이제 실거주까지 하시게 되시는 거고, 지금 그래서 최근에 이제 골프장이 이제 오픈된 건데 저것도 굉장히 늦어지게 되면서 아마 많은 분들이 기대감을 가지고 매입을 사업을 진행했지만 그 개발 계획들이 맞물려서 진행이 되지 않으면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이러한 문제들이 다 발생하는 것 같긴 합니다. 물론 여기서는 뭐 수도와 전기가 공급이 안 됐는데도 인허가가 나왔다는 크리티컬한 문제도 있어요. 그게 아니었다면 이런 연결고리를 끊을 수 있었겠죠. 스위스 치즈 이론처럼 어떤 사고가 발생할 때는 다 중간중간에 이 치즈 구멍처럼 다 연결이 돼야 사고가 발생을 하거든요. 분양했는데 막 개발 안 됐는데 허가는 또 완공이 안 됐는데 떨어지지, 그 상태에서 분양은 되지, 분양된 상태에서 받은 사람은 있지, 공사되면 못 받지, 막 개발 계획 또 무너지지, 경매 진행되지, 받는 사람은 있지, 또 다른 개발 계획 나오지, 그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맞물려지면서 이런 사건이 나타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이 긴급출동 119 현장을 다니면서 보면 아주 공통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어느 곳이든 엄청난 개발 계획이 없는 곳은 없다. 그래서 우리가 개발 투자할 때는 초창기에 개발이 된다는 얘기 듣고 하면 더 큰 수익을 볼 수 있겠지만, 통상적으로 저희가 투자를 할 때는 내 수익은 조금 작지만 확실한 수익을 위해서 거의 완공 직전에 투자를 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너무 초창기에 막연한 기대감으로 어떤 부동산을 매입하시거나 투자를 하시거나 하시는 건 조금 신중한 접근이 굉장히 필요해 보입니다. 야, 근데 여기가 무서운 게 뭐냐면 아마 지금도 경매 물건이 나와도 낙찰이 되고 진행되고 있는데, 최근에 또 나온 기사를 보면 여기가 이렇게 해서 끝이 날 것 같은데 에코비오스라는 단지를 조성한대요. 지금 현재 보이는 이 위치가 예술마을 지구로 들어가고요, 밑쪽으로는 미디어 콘텐츠 지구, 그리고 오른쪽으로는 한류 지구 등이 들어가면서 여러 가지 개발 계획들이 맞물려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한상 드림랜드 개발에 맞춰서 개발이 되는 것 같은데, 여기도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보상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는 곳 되겠어요. 근데 여기가 저희가 찾아오기도 힘들 정도였는데 이런 위치에 사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들어올 때도 보면 왜 이게 발달이 됐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들어올 때 보니까 기반 시설 엄청 이제 다 닦아놨죠. 개발이 될 거라고. 이게 그런 기대 심리에 의해서 진행이 된 건데, 2006년도에 운영도 쪽에 신항만을 건설한다는 국가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었고요. 그래서 이 땅이 지금 현재 보이는 게 약 3,100평 정도 되거든요. 감정가격 18억 정도에 진행을 했었고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다 보니까 경매로 낙찰 받으면 허가가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약 9억 800만 원 정도의 장씨가 낙찰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개발에 따른 토지 수용 또는 신축 건물을 해서 개발 계획이 있다 보니까 분양하면 좋겠다고 해서 매입을 하게 됐고, 그리고 이 토지를 3년 뒤에 한 3명 정도에게 다시 매각을 하게 되고요. 매각을 하고 나서 이 건물을 짓게 되는데 8개 동 정도 되는데, 건설업자에게는 대물 변제로 건물이 다 지어지고 나면 각 호실들을 대물 변제로 주는 조건으로 건축을 했던 단지 되겠어요. 그런데 모든 개발 계획들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자 사건이 발발하기 시작한 곳 되겠습니다. 자, 일단 그랬던 단지 되겠는데, 와, 저 할 말을 조금 잊게 만드네요. 또 이 사건이 끝이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가 현장을 왔지만 가장 최근에 2000년도쯤에 여기 이 건물 보이죠? 이 건물이랑 저쪽에 있는 땅만 또 경매로 낙찰이 됐어요. 경매로 낙찰이 되고 건물은 매각 제외로 나왔는데 저기가 아마 근린 시설인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특이한 게 여기에 경매가 계속 진행 중이었거든요. 약 감정가격 1억 초반에 나왔던 물건들이 다 낙찰이 됐어요. 발코님, 그러면 여기 빌라들 같은 경우에는 분양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지금 소유주는 누군가요? 그래서 이게 30세대 이하는 특별한 분양 절차 없이도 건축주가 임의로 분양을 할 수 있어요. 그때 당시에 14세대를 분양했는데 25평 분양가가 한 대당 약 3억 수준으로 분양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 분양된 건 아니고 거의 대부분이 장씨 일가가 가지고 있고요. 근데 문제가 됐던 건 원래 건축을 했던 사람이 대물 변제로 반환받기로 했는데 한 채도 받지 못하고 나머지 분양받았던 물건들도 임대가 안 맞춰지고 매각이 안 되면서 경매로 다 진행이 된 거예요.
그래서 가장 최근에도 보면 경매가 한 4-5건 낙찰이 됐는데 약 7천만 원 정도 수준에 낙찰이 됐고요. 그렇게 낙찰된 물건들이 지금 이렇게 보면 하나하나 들어가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임대를 싸게 맞추고 개발될 때까지 가져가겠다 이런 생각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임대가 솔직히 맞춰지는 것도 되게 신기하긴 합니다. 이게 위치가 들어오면서 바뀌었지만 굉장히 안쪽으로 들어온 느낌이잖아요. 근데 이게 또 사기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그 도원그룹에게 전부터 소유권이 이전됐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서 준공하고 나서 분양하면서 편취를 하고 나머지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을 거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경매를 날렸고, 또 일부 소유는 자기네들이 신양만 계획이 원래 정상대로 했으면 아주 장밋빛 인생으로 끝났겠죠. 근데 그게 안 되면서 분양하고 나서 건축을 하면서 분양을 일부 했는데 그 분양 대금을 가져가고, 건축업자에는 대물로 주지 않고, 은행에게는 또 대출을 정상적으로 받고, 일부는 경매 날리고 다시 가지고 있던 거는 도원그룹에 매각을 하면서 이 일련의 절차들이 너무 사기 행각이 아니냐라고 울분을 토하는 현장이 되겠어요. 근데 저도 현장을 오게 됐는데 와, 이 현장의 느낌이 정말 좀 놀랍긴 합니다. 제가 오늘 처음 운영대로 오게 됐는데요, 처음에 현장을 왔을 때는 정말 거주하시는 분이 한 분도 없을 것 같다라는 인상을 받았지만 실제로는 거주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분들마다의 속사정을 일일이 알 수는 없고 생각을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분들이 앞으로는 더 이상 피해받지 않는 일들이 발생을 했으면 좋겠고요. 시청하시는 분들도 신중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파이팅 팔콘입니다. 오늘은 영종도에 있는 에어조이 빌딩 앞에 나와 있습니다. 영종도에 연면적 1900평에 달하는 대형 건물이 폐허로 방치된 현장에 나오게 됐습니다. 일단 위치를 보게 되면 인천 영종도고요. 바로 앞에 보면 합동청사역 바로 앞에 있는 대규모 복합시설 되겠습니다. 근데 일단 현장의 느낌을 보여드리면 현재 폐허인 상태로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에어조이라는 건물은 처음 봤는데 이거 어떤 건물인가요? 자, 이게 어떤 건물이냐면 개인적으로 이 건물은 굉장히 친숙합니다. 제가 대한항공 다닐 때 브리핑하는 거 바로 왼쪽 건물이라 항상 지나다니면서 봤었거든요. 그때 제가 직장을 다닐 때는 여기가 운영 중이었었어요. 운영 중이었었는데 이렇게 폐허까지 방치된 상태는 아니었었고 활성화는 되어 있지 않다라는 느낌만 받았었는데, 일단 이 토지가 국가 소유, 인천공항공사 소유고요. 2005년에 완공됐는데 연면적 19,000평, 그리고 상가 점포 개수가 5,018개에 달하는 복합 쇼핑몰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시다시피 이렇게 유령 건물로, 영화 세트장이나 쓸 법한 건물로 방치가 되어 있는 현장이 되겠습니다. 일단 물건을 조금 더 돌아보면서 이런저런 얘기 이어나가실 건데, 지금 들어가는 입구 쪽은 못 들어오게 이렇게 막혀 있고요. 건물 외벽과 전체적인 느낌을 보면 폐허로 방치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름은 에어조이라고 해서 공항과 관련된 여기 상주하는 인원들,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해서 활성화시키겠다고 한 국가와 민간이 합동으로 개발한 곳 되겠습니다. 이 건물을 보면 진짜 으리으리하긴 한데 이렇게 현재 공실로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오른쪽으로 쭉 돌아보면 입구들이 있는데 입구에 들어가지 못하게 바리케이트가 쳐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위에도 천장에도 보면 전부 뜯겨져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장을 보면 알겠지만 방치된 지 꽤 되어 보이고요. 여기 예전에 부동산 자리로도 임대가 나갔었던 곳인데 현재는 공실로 되어 있고, 저기는 리모델링을 하다가 멈춰진, 아마 상가로서 임대를 놨다가 멈춰진 걸로 보여지긴 합니다. 대표님, 근데 여기가 파라다이스 시티 호텔 바로 앞이고 입지도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폐건물로 방치가 됐을까요? 일단은 처음에 개장할 때 당시에는 27만 명이 사용할 것으로 예상을 했어요. 저기 영종도에 있는 주민들도 쓰고, 인천국제공항도 터미널 1, 터미널 2가 확장 공사를 하면서 더 이용객들이 많아질 거라 생각했는데, 일단 입지 자체가 오기에 불편한 입지다. 호텔 몇 개 외에는 근처에 뭐가 없기 때문에 여행객들이라든지 다른 여기 로컬 사시는 분들도 많이 오지 않는 입지라는 단점이 있었고, 두 번째는 여기가 임대 건물이에요. 토지는 국가 소유고 건물은 임대라서 최소 20년에서 50년까지 사용 후에 반납을 해야 되다 보니 여기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결국 반납을 해야 되니 리모델링에 적극적인 돈을 쓰지 못하면서 결국 이렇게 폐건물로 전락하게 된
악순환의 고리를 벗어나지 못한 건물 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토지는 국가 소유인데 건물만 따로 이렇게 임대를 하는 경우들이 있나요? 우리나라에서는 토지가 국가 소유고 건물이 다른 소유인 경우는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은데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개발이 된 거냐면 809억 원이 투입이 되면서 토지는 인천공항공사 소유고요. 분양 당시에는 수도권 신공항 건설 촉진법에 근거해서 민간 투자 유치 사업으로 국토부와 공항공사의 관리 감독을 받는다는 점을 내세워서 신뢰성과 안전성을 보장한다고 홍보하면서 투자자들을 모았어요. 그러면서 건설을 하게 됐는데 분양가도 평당 500만 원에서 600만 원 정도로 낮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받았던 사람들 모두 손해를 보고 시공사인 SK건설은 공사비까지 받지 못했고요. 토지 소유주인 인천공항공사도 토지 사용료 및 각종 임대료 등 200억 원 가까이를 못 받은 현장이 되겠어요. 일단 그러한데 지금 현장을 와서 조금 더 보면 지금 여기도 내부를 보면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다가 중간에 멈춘 현장 되겠고 완전 폐허로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내부를 확인해 드릴 수 없는 건 저 앞쪽에 보면 플랜카드로 지금 절대 출입을 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고 내부를 촬영하게 되면 법적 소송을 제기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내부 촬영은 저희가 보여드릴 수 없다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내부는 지금 겉에서만 봐도 이 정도 상태이기 때문에 거의 폐허로 공실로 운영 중인 것으로 보여지긴 합니다. 자, 일단 좀 보면 여기도 칸막이 공사를 하다가 여기도 뭔가 칸막이 공사를 하다가 나왔어요. 그죠? 뭔가를 그래도 개선해서 하려고 하다가 나오게 됐고요. 지하 주차장도 가보면 거의 폐허로 돼 있어요. 다 철거 표시되어 있고 엉망으로 돼 있거든요. 근데 이 큰 건물이 이거 다 쓰레기예요. 특히 이런 것들은 컨셉이랄까 수요 공급을 정말 잘 파악해야 되는데 이 에어조이 건물 외에 굉장히 대조적인 걸 하나 보여드릴게요. 지금 바로 앞에 있는 건물 보이세요? 바로 저기가 파라다이스 시티 건물인데 굉장히 웅장하고 멋있고요. 되게 잘 지어진 건물 되겠고 실제 가면 굉장히 편의시설들도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이런 느낌을 기대하고 지었을 거예요. 그죠? 지금 저기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고 잔디밭도 있고 그런데 지금 이 건물은 수요 공급을 잘못 파악하다 보니 공실로 방치되어 있고 바로 왼쪽에 있는 그랜드 하얏트도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다. 팔콘이 이 건물이 초창기에는 뭐 이마트도 입점을 했었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수요 예측에 실패해서 장사가 안 돼서 이렇게 망한 건물로 방치가 된 걸까요? 이게 계속 운영 적자가 심하게 나다 보니까 처음에 개발 회사 측에서 견딜 수가 없었고 수요를 잘못 예측을 해서 운영이 잘 안 되면서 견딜 수 없었던 시행사는 해당 물건을 경매로 넘기게 됩니다. 처음에 감정 가격이 무려 500억 가까이 됐는데 1회 유찰될 때 30%씩 유찰이 되면서 2019년도에 약 51억 100만 원 정도의 낙찰이 되면서 소유권을 이전하게 됩니다. 이전하게 돼서 다시 한번 건물이 살아날 것으로 기대를 하긴 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낙찰이 되면서 지금 손해만 해도 지은 게 이 건물이 809억인데 지은 건물 값에 비하면 약 750억 가량이 증발하게 된 현장이 되겠어요. 그런데 지금 현장을 보면 그렇게 낙찰이 되고 다시 한번 리뉴얼을 해서 정상화 될 거라 생각했지만 지금 시행사 측에서는 코로나 영향으로 우리가 할 수 없었다라고 얘기하지만 아직 현재와 같이 공실로 방치가 되어 있는 현장 되겠습니다. 야, 풀만 무성하구나. 팔콘이 여기가 네. 파라다이스 시티 바로 옆에 있다 보니까 너무 대조되는 것 같아요. 너무 대조되죠. 너무 지금 파라다이스는 예쁜데 지금 왼쪽 물건은 완전 폐허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와, 이거 정상화가 될까? 50억의 낙찰을 받았는데 50억이면 이게 임대 끝날 때까지 정상화가 안 될 것 같지 않아요? 몇 년도까지가 임대인 거죠? 이게 임대가 원래는 최장 50년까지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2030년도에 반납을 해야 되는 걸로 돼 있대요. 근데 아마 연장 계약을 하겠죠. 30년도 몇 년 안 남았어요. 5년인데 50억 들였는데 5년 있다가 반납을 해야 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지. 아마 그거는 인천공항공사 측과 협의를 하고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런다고 해서 이게 지금 50억 들여서 낙찰을 받았는데 이 큰 건물을 정상화 시키려면 얼마가 필요할까요?
그리고 여기가 좀 문제가 그 수요가 되게 있어 보이긴 하지만 수요가 되게 없어요. 왜냐면 근무하시는 분들은 집으로 다 돌아가고 이 건물 자체가 저기 영종도 이런 쪽에 지어졌다면 그래도 기본 수요는 받아들이면서 견딜 수 있었을 건데 막상 이쪽에는 호텔들 외에는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영종도 올 때 이쪽을 쓰는 게 아니고 을왕리 해수욕장이라든지 각종 저쪽 해안가 쪽에 있는 커피숍이라든지 식당들을 가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고려하지 못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들고, 최근에도 보면 인스파이어도 개장하고 이런 파라다이스 시티 호텔처럼 정말 그 시설 자체가 집객력이 있는 것들은 괜찮지만 솔직히 이 에어조이 건물 보면 우리가 도심에서 보는 대형 쇼핑몰 딱 그런 느낌이잖아요. 대형 쇼핑몰 도심에 있는 것도 요즘에 이렇게 되게 많이 죽는데 여기 기본적인 유효 인구도 없는 와중에 이런 걸 지었다 보니 견딜 수가 없어진 것 같아요. 상가 보면 테마 상가를 진짜 조심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지금 제 머릿속에 테마 상가 중에 잘 된 데가 꼽기가 힘들어요. 꼽기가. 근데 테마 상가가 이게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게 일반인들 입장에서 너무 좋거든. 너무 좋고 처음에 지어졌을 때는 가는데 이게 약간 슬럼화 딱 되면 아무도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안 가면 그만이니까 이게 얼마나 도시 계획이 잘못됐는지 수요와 공급 파악을 잘 못했는지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기가 힘들지. 근데 막상 이렇게 부동산 쪽 하면서 돌아다녀 보면 이런 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딱 보면 바로 앞에 이 합동청사역, 완전 그 소위 말하는 이 처음에 분양할 때 얼마나 분양을 홍보를 잘했겠어요. 합동청사역에 T2 인천공항 개발하지, 파라다이스 시티에 인스파이어에 수많은 근로자의 각종 개발 계획들, 부동산 호황장 어떻게 분양 안 받아요, 그죠? 800억이 넘는 금액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실로 방치되는 현장을 1차적으로 둘러봤는데요. 지금 굉장히 아이러니컬한 게 뭐냐면 지금 현재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이 건물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바라보면서 공실로 방치되는 현장을 실시간으로 지켜봤을 것 같은데요. 참 여기 역시도 잘못된 계획으로 국민들의 혈세도 나가고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가슴 아픈 현장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발코님 근데 오다 보니까 저쪽에 주차 대행을 하는 업체들이 있던데 어떻게 된 걸까요? 그게 어떻게 보면 더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나아가는 과정 중에 하나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원래 A 업체가 낙찰을 받고 나서 B 업체에게 전대를 줬어요. 전대를 줬는데 그 업체가 다시 주차 대행 업체에게 전대를 준 게 잘못이다 해가지고 법적 쟁송이 있습니다. 작년 말에 원래 인천공항에 출국하시는 분들이 이게 외부 주차, 장기 주차 대행을 하는 걸 맡겨놨었는데 거기에 법적 쟁송이 있으면서 대거 예약 취소 사태까지 있으면서 지금 현재도 가보면 지하로 들어갈 수는 있는데 내려가서 보면 철거 막 돼 있어요. 포크레인 있고 못 쓰게 돼 있으면서 법적 쟁송이 해결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이 사이트는 근데 지금 A 업체가 낙찰 받고 나서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임대료를 납부하지 못해서 다시 한번 경매가 진행될 거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현장이 되는데, 과연 지금 이 지하의 상황, 현재의 상황, 유동인구로 봤을 때 이 현장이 정상화되기는 굉장히 어려워 보이긴 합니다. 발코님 그럼 이 에어조이 쇼핑몰이 왜 이렇게 됐는지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있었던 것들을 보면 처음에는 굉장히 큰 기대감을 모았을 겁니다. 영종도라는 특수성, 그리고 공항의 확장성, 그리고 신도시 개발, 그리고 많은 업무 시설들이 들어오면서 좋아질 거다. 어떻게 보면 또 역 앞이잖아요. 되게 좋을 거라는 기대감, 그리고 국가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안정감이 있다고 얘기했지만 결국 이건 역시도 수요 예측을 잘 하지 못했다. 막연한 기대감으로 800억이 넘는 금액을 들여서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을 하지 못한, 철저히 계획이 잘못된 거 되겠고요. 중간에 다시 한번 이거를 정상화시키려고 했지만 결국 토지 임대라는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낙찰을 받았어도 과감히 내 돈을 투입하기에는 또 몇 년 지나면 반납을 해야 되다 보니 그러한 구조적 악순환까지 겹치면서 헤어나지 못하는 현장으로 보여지긴 합니다. 어떻게 될지, 정상화 될지 말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현재까지 상황은 정말 만만해 보이지 않습니다.